이번 주제는 함수를 정의할 때 형식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df라고 한 키워드를 시작했고, 그 다음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속에 형식인자를 우리가 콤마로 구분해서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형식인자는 이 함수가 호출될 때 호출하는 쪽에서 전달하는 데이터를 전달받을 일종의 임시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은 각각의 형식인자, 즉 포멀 파라미터에는 반드시 값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의 주제는 뭐냐면 값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형식인자에 기본값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형식인자의 기본값 또는 디폴트 밸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실인자의 값이 전달되겠지만, 실인자 값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 형식인자의 값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 디폴트 밸류를 정해주면 실인자가 전달되지 않았을 때 그 값을 형식인자의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다소 길었는데 실제로 디폴트 밸류를 정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인자를 쓰고요, 포멀 파라미터를 쓰고 이퀄 사용한 다음에 이 포멀 파라미터의 기본값, 그러니까 디폴트 밸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만약에 액츄얼 파라미터가 전달되어지면 그 값이 저장되어서 사용되겠고, 만약에 액츄얼 파라미터가 전달되지 않으면 여기서 지정한 디폴트 값이 저장되어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그 디폴트 밸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갖지 않은 형식인자는 반드시 기본값을 갖는 형식인자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우리가 실인자들을 나열했을 때 앞에서부터 그 형식인자 값이 채워지고요. 만약에 뒤에 있는 형식인자의 값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뒤에 있는 형식인자의 디폴트 밸류, 설정된 디폴트 밸류가 저장이 되어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즉 기본값을 갖는 형식인자가 뒤에 나와야 되고, 기본값을 갖지 않는 형식인자는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슬라이드에 1번과 2번에 foo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foo라고 하는 함수는 총 4개의 형식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A, B, C, D 라고 형식인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함수가 수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전달받은 형식인자 값을 단순히 출력하는 것으로 이 함수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A와 B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형식인자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이 A와 B라는 형식인자에는 반드시 실인자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C와 D라고 하는 형식인자는 각각 0이라는 값으로 디폴트 밸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또는 D라고 하는 형식인자에 실인자가 전달되지 않을 때는 디폴트 값으로 0이 저장되어서 사용이 되겠지요. 자, 예를 들어서 3번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경우에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2개의 액츄얼 파라미터를 사용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각각 순서대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은 A로, 2는 B로 각각 전달되겠죠. 반면에 C와 D에는 전달될 실인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C와 D라는 형식인자에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 밸류, 즉 기본값을 각각 저장하고 사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출력이 1, 2, 0, 0이 출력되겠지요. 그 다음
네, 4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실인자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순서대로 전달이 되겠죠. 1은 A에게, 2는 B에게, 그리고 3은 C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반면에 D에게 전달될 실인자가 없죠. 이 경우에는 D라고 하는 형식인자에는 설정된 기본값 0이 저장되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은 이 fo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4개의 실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각 순서대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형식인자 모두에게 실인자가 각각 전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C와 D라는 형식인자에 설정된 디폴트 밸류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인자의 기본값, 즉 디폴트 밸류를 설정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함수를 정의하고 사용할 때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인자, 즉 실인자 또는 형식인자, 그리고 반환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자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파이썬에서 처리하거나 파이썬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떠한 데이터라도 다 인자로 또는 반환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위에 있는 것처럼 수라든지 문자의 논리값 등등등등, 즉 파이썬에서 데이터로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것이라도 다 괜찮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1번부터 5번 줄까지는 getTot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요. 6번에서 7번 줄까지는 calc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8번 줄에 보면 lst라고 하는 변수에 1, 2, 3, 4라고 하는 4개의 정수값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줄에서는 calc라고 하는 함수의 반환값을 화면에 출력해 주는데 이 calc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보면 첫 번째 파라미터는 getTotal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l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lst는 무엇인지 명확하죠. 8번 줄에서 정의한 리스트입니다. 그런데 getTotal이라고 하는 이 식별자를 보면 이 getTotal이라는 식별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CLC라고 하는 함수에게 넘겨지는 건 뭐냐면 getTotal이라는 함수가 넘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 lst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 데이터로 넘겨지겠죠. 결국 fn이라고 하는 형식인자는 getTotal이라는 함수를 전달받은 거고요. 그 다음 데이터라고 하는 형식인자는 ls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리스트를 전달받은 거예요. 이렇게 전달받은 걸 이용해서 7번 줄에 보면 fn이 뭐였죠? 여기서 전달받은 거죠. 바로 getTotal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함수에게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의 값, 즉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서 전달되어진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리스트를 fn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실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여기로 전달되겠죠. 자, 그러면 getTotal이라는 함수는 전달받은 리스트에서 토탈 값을 계산해서 리턴을 하겠고요. 이 호출의 결과가 뭐죠? 바로 리턴된 토탈 값입니다. 그 값을 다시 calc라는 함수가 리턴하고 있습니다. 결국 9번 줄에 있는 프린트문이 출력하는 것은 바로 calc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한 값, 결국 토탈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든지 다 가능하다. 여기서 보면 함수조차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바꿔 말하면 파이썬에서 다루는 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됐고요. 자, 우리 간단한 실습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하세요. 데이터 수 그리고 시작값, 끝값을 형식인자로 가지며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정의하라고 할 텐데 이 함수는 형식인자가 3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 두 번째는 시작값, 끝값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작값, 끝값을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는가 봤더니 정수난수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몇 개? 첫 번째 형식인자에 전달받았던 데이터 수만큼. 그래서 해서 리스트를 생성하고 이를 반환하는 nrnd라는 함수를 정의하라 되어 있습니다. 단 첫 번째 시작값과 끝값의 기본값은 각각 0, 100으로 설정해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형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그냥 한 개의 그 실인자, 즉 액츄얼 파라미터를 쓰면 이 10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데이터 개수.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 시작값과 끝값이 따로 실인자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본값인 0과 100을 각각 사용하라는 이야기겠죠. 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10이라고 하는 값은 생성해야 되는 데이터의 개수, 첫 번째 형식인자에 전달되겠죠. 2는 두 번째 형식인자에 전달될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2부터 시작해서 끝값이 100인 2와 100 사이의 난수값 10개를 만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 그러면 끝값이 100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 형식인자인 끝값에 실인자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인자에 대한 기본값 100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이렇게 사용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시작값이 3, 끝값이 50인, 즉 3과 50 사이의 정수 난수를 생성해서 몇 개? 10개를 생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return하는 함수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참고로 우리가 난수를 만들 때 random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그 패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잠시 소개를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random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우리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수 난수를 생성하는 건 random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rand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정수 난수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범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0, 100이라고 호출하면 0과 100을 포함하는 범위 0에서 100 사이의 난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함수 호출의 파라미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건 뭐죠? 함수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즉 실인자를 형식인자로 전달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순서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실인자는 첫 번째 형식인자로, 두 번째 실인자는 두 번째 형식인자로, 그리고 세 번째 실인자는 세 번째 형식인자로 나열된 순서대로 각각 전달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함수 호출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인자를 형식인자로 전달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실인자는 첫 번째 형식인자에게, 두 번째 실인자는 두 번째 형식인자에 전달되는 방법이 바로
위치 기반 인자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 용어를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그 형식인자가 실인자가 형식인자로 전달되는 방법이 나열된 순서니까 그걸 우리 위치 기반 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키워드 기반, 위치 기반만 사용할 수 있는 것, 키워드 기반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방법입니다. 바로 위치 기반 인자입니다. 영어로는 포지셔널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위치 기반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다소 어려운데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요거예요. 나열된 순서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실인자는 첫 번째 형식인자에게, 두 번째 실인자는 두 번째 형식인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형식인자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위치 기반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키워드 기반 인자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실인자가 전달될 형식인자를 직접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실인자 값을 어떤 형식인자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어떤 실인자 값을 어떤 형식인자에 전달할 건지를 바로 정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키워드 기반 인자, 키워드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용어, 키워드 기반 인자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방법이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3번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줄은 첫 번째 실인자는 첫 번째 형식인자에게, 두 번째는 두 번째 형식인자에게 이렇게 위치 기반으로 실인자가 형식인자에 전달이 되었죠. 반면에 4번 줄에 한번 봅니다. 자, 똑같이 1, 2, 3, 4를 전달하는데 순서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요건 뭐죠? 1이라고 하는 실인자는 어디로 전달하라고요? D라는 형식인자에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기로 전달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라고 하는 실인자는 C라고 하는 형식인자에게 전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로. 그리고 각각 3과 4도 B와 A에 전달하라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실인자가 전달될 형식인자를 명시적으로 써 놓는 걸 우리가 키워드 기반 인자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5번의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은 A로 순서대로, 2는 B로, 그리고 3은 어디로 가죠? D로 전달되고요. C는 4는 C가 전달되겠죠.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섞어서 사용할 때는 그 위치 기반 인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위치 기반 인자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은 D로 전달되겠죠. 그럼 1, 2, 3은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위치 기반 인자와 키워드 기반 인자를 5번처럼 섞어서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위치 기반 인자를 먼저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위치 기반으로 순서대로 일단 채우고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인자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함수를 정의할 때 무조건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 인자가 전달되어야 되는 걸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뭐 위치 기반 인자도 좋고요. 키워드 기반 인자로 해도 좋고요. 뭐 요 경우는 전부 키워드 기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A와 B는 무조건 위치 기반이어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A와 B는 무조건 위치 기반이어야 되고 C와 D는 뭐 위치 기반이어도 괜찮고 뭐 키워드 기반이어도 괜찮다와 같이 그럴 경우. 그래서 무조건 위치 기반으로만 인자를 전달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 심볼을 씁니다. 그래서 형시인자에 심볼 요 슬래시를 쓰면 그 앞쪽에 있는 녀석들은 모두 위치 기반입니다. 이 경우에는 키워드 기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한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용어 Positional Only Parameter라고 되어 있는 요 용어도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위치 기반 인자로 전달해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키워드로만 파라미터를 전달해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키워드 기반으로만. 그 경우에는 요 심볼을 이용하면 요 심볼 뒤에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키워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볼 앞쪽에 나온 거는 무조건 위치 기반. 이 심볼 뒤쪽에 나오는 형식 인자는 무조건 키워드 기반으로만 인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 줄에 보면 who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who라고 하는 함수는 총 4개의 형식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중간에 슬래시가 붙어 있죠. 이 슬래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슬래시 앞쪽에 있는 형식 인자들, 이 경우에는 A와 B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는 무조건 위치 기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C와 D는 위치 기반이어도 되고 키워드 기반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슬래시 기준 앞쪽에 있는 형식 인자는 무조건 위치 기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과 4번의 경우 foo2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역시 이 함수도 A, B, C, D라고 하는 4개의 형식 인자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별표 에스테리스크가 붙어 있네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에스테리스크 기준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 이 경우에는 C와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별표 기준 오른쪽에 있는 형식 파라미터는 무조건 키워드 기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은 이게 A와 B겠네요. A와 B는 위치 기반이어도 괜찮고 키워드 기반이어도 괜찮지만 C와 D의 경우에는 무조건 키워드 기반이어야 된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줄에 보면 1번과 2번은 위치 기반이었고요.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C와 D의 경우는 뭐죠? 위치 기반이어도 되고 키워드 기반이어도 됐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위치 기반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 두 개는 위치 기반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6번을 한번 볼게요. 1번과 2번은 위치 기반으로 순서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반면에 C와 D라고 하는 형식 인자는 각각 키워드 기반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D라고 하는 형식 인자에게는 3이,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형식 인자에게는 4가 전달되겠죠. 반면에 이거는 호출할 수 없어요. 왜죠? 우리 foo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A와 B는 무조건 위치 기반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키워드 기반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8번 줄에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줄에서는 foo2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 C와 D는 무조건 키워드 기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와 D는 키워드 기반으로 했고요. A와 B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위치 기반이어도 되고 키워드 기반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9번 줄을 볼게요. 이 경우에는 A, B, C, D 모두 다 키워드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이 경우는 C와 D만 키워드 기반으로 하면 되니까
A와 B는 뭐 키워드 기반이건 아니면 위치 기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A, B, C, D 모든 그 형식 인자를 키워드 기반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줄은 안 되는 겁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C와 D는 키워드 기반으로 인자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위치 기반으로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커맨드 처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그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을 것인가, 그냥 위치 기반으로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키워드 기반으로만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위치 기반과 그 키워드 기반만의 인자 전달의 예입니다. 뭐 간단히 살펴보면 자, 전체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valid digit 이라고 한 이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n과 radix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네요. 이 의미는 뭐죠? 요 슬래시 심벌 앞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형식 인자는 무조건 위치 기반이죠. 반면에 이 심벌 별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키워드 기반 파라미터 전달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로 호출할 때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무조건 위치 기반이고요. 한 개밖에 없지만 위치 기반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 즉 radix에 전달될 데이터는 무조건 키워드 기반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물론 두 번째 파라미터인 두 번째 형식 인자인 radix라고 하는 이 형식 인자의 기본값, 디폴트 밸류는 10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